영수가 기독교를 어필하지 않았다면 과연 영숙의 호감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영수가 기독교인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가 강력한 남성성을 가지고 영숙을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였다면 기독교라 하더라도 영숙은 영수에게 끌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재 영숙은 영수를 재미없는 남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감정을 흔들 수 없는,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남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이유는 현재 영숙의 상황과 처음부터 올인을 해버린 영수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감의 지표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기 때문에 영숙은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물질적인 가치가 높은 영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조금이지만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영숙의 상황을 보시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현재 여러 남자들이 영숙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영숙이 다른 여출들에 비해 어려, 임신이 가능하고 자녀도 없으며 리액션과 반응도 뛰어나 남자들이 끌림을 느껴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로써 영숙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수가 나는 너밖에 없다며 첫날부터 못을 박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너무나 뻔합니다. 당연히 영숙은 영수를 후순위로 밀어두겠죠. 물론 여자는 자신에게 올인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혹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한테 올인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남자라는 결과가 전제로 깔려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올인을 맹세한다면 그대로 어장에 빠지거나 퐁퐁 2단 콤보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영수에게 1에 호감을 줬으나 갑자기 영수가 10이라는 호감을 준다면 균형이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버려 밀당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영수에게 10이라는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닌 이 정도의 호감을 주고 나머지 호감은 다른 쪽에다가 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남자들도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는데 굳이 그들을 알아볼 기회들을 원천 봉쇄한 뒤 영수에게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니까요. 만약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가 아예 없었다면 영수에게 올인할 수도 있었겠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여러분에게 본지 하루 된 남자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본인에게 올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다른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도 모두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남자들의 호감을 모두 차단하고 영수에게 올인하실 여성분 계신가요? 첫눈에 반한 게 아닌 이상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영수를 킵해두고 다른 남자들을 알아본 후에 결정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영숙의 호감이 가는 방향은 자신에게 올인을 맹세한 영수와 영철이 아닌 상철과 경수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면 저들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해봤으며 많은 여성들의 선택을 받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숙이 꺼려하는 종교적인 얘기들을 영수가 하고 있으니 더욱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며 꺼려지게 되는 것이죠. 영수가 영숙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말했듯이 영숙에게 더 이상 어필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숙은 혹시나 정말 아주 혹시나 내가 좋은 남자를 놓쳤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들어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여지를 던질 것이죠. 연인들이 헤어지고 재회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을 노리는 이성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제외하게 되죠. 반대로 나를 노리는 이성들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제외하게 됩니다. 혹시나 재회를 원하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영수와 영숙이 연인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영수가 영숙에게 주던 호감을 끊은 채로 다른 여성이 영수를 노리게 되고 그 사실을 영숙이 알게 된다면 그때서야 다시 기웃거리게 될 확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숙이 계속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할 때마다 자신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똑똑하다며 어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지만 저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숙이 단순하게 자존감이 높은 것이라 생각했으나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 자랑을 최면이라도 걸린 것 마냥 여러 차례 쏟아내는 것으로 보아 자존감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은 과거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걸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직장인과 벌이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걸친 것들 중 명품이 많아서 시청자들에게 평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백수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백수면서 명품을 저렇게 두르고 있냐고 많이들 욕하시던데 유치원 교사가 맞는지 백수가 맞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른 나솔 유튜버 영상은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튼 자신의 벌이에 맞지 않게 명품으로 도배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랑하고 싶은데 내세울 것이 마땅치 않아 그것을 명품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숙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외형적인 강점도 사라져 명품이라도 입고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함으로 자존감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하루 종일 자기 칭찬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여출들 중에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나이와 자녀 여부에서 가장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숙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반 기수였거나 여출들이 다들 자녀가 없고 나이가 어렸다면 영숙에게 표가 몰리는 일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자기 자랑이야 그렇다 쳐도 술부심은 왜 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유전자가 좋다는 걸 애써 표현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20대 때야 술부심을 부리지 연애를 목적으로 나오는 곳에서 술부심 부리면 엄청난 손해일 텐데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